여러분의 말 못할 법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보는 친절한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바생들에게 특히 관심이 많은 김남국 변호사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을 한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까요? 네. 오늘이 월급날인가? 자, 한 달 일한 값이야. 처음 말씀하셨던 거가 알바비가 다른데요, 사장님? 얘가 뭘 모르네. 처음 일하는데 이 정도 주면 많이 준 거지. 헐. 예. 지금 대학생 때 알바비로 좀 떼먹힌 경험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알바비를 제가 떼어먹힌 경험은 없고요. 예. 제가 대학생 때 첫 알바로 독서실에서 알바를 했는데 하루 한 6시간에서 8시간씩 일하고 한 달 15만 원 받아가지고 시급 833원을 받고 일하는 경험은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 자기가 공부를 했잖아요, 거기서. 지금도 독서실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최저 시급을 안 주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예. 자, 이렇게 원래 약속했던 금액을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사실은 이제 원래 약속했던 금액을 안 주는 경우에 사장님한테 함께 일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화로 따지거나 만나서 따지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만 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전화를 해서 신속하게 해결을 해줍니다. 다만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근로 조건이 어떻게 되었느냐, 몇 시간 시급을 얼마 받고 일했느냐가 중요를 하기 때문에 꼭 계약을 하실 때, 근로 계약을 하실 때 계약서를 남겨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서면에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게시간까지 포함해서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 업무, 그리고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해놔야 이걸 근거로 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감독관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좀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장님들이 보통 이 계약서 싫어하거든요.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취업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은 저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요. 심지어는 변호사가 돼서 저도 고용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근로계약서를 안 써봤고 이거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아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근로조건을 남겨놓는 게 좋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급은 얼마로 일하면 되는 거죠? 라는 그 확인 문자를 보내놓은 게 좋고요. 일하기 시작한 날짜, 시간, 급여 확인 문자. 네, 그리고 만약 그걸로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혼자서 근로를 하지 않고 보통 다른 알바생들과 많이 일하게 될 텐데요. 다른 알바생들에게 나는 이 조건을 일하는데 너는 어떤 조건으로 일하느냐라는 이렇게 확인을 해놔서 확실하게 증거를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근로 조건을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공유해라. 맞습니다. 만약 이걸로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교부해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가 있는데요. 노동청에 신고를 할 때 이게 제가 신고한 것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노동청 근로감독관님께서 이거를 마치 그냥 사업장에 전수조사하는 것처럼 물어보아서 혹시 사업장님, 사장님 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생에게 교부하셨나요? 라고 전화로 그냥 문의한다라고 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근로감독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런 일이 많이 사라졌는데 고용주가 최저임금보다 시급을 낮게 줄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것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2007년도 최저시급이 6,470원이고요. 2018년도에는 7,530원으로 약 한 10%가량 올랐습니다. 대폭 올랐습니다. 네, 이 금액은 1인 사업장이라도 모든 사업장에서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서실 같은 경우가 독서실에 공부하니까 또 아니면 어디서는 식당에서 밥을 준다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낮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부 다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아니, 최저임금을 주고 그다음에 독서실 같은 경우는 한 달 끊는 돈을 받으면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수습 기간을 둔다라는 겁니다. 수습 기간 3개월 정도 두면서 마치 한 7, 80% 최저임금의 한 7, 80%만 주겠다. 그리고 뭐 수습 끝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최저임금법의 수습 기간 동안 90%의 최저임금을 줄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상 단순 노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제든 투입하더라도 똑같은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 2017년 9월 19일자로 수습 기간 동안 이 단순 노무와 관련된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도 동일한 최저임금을 줘야 된다라는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혹시나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수습 기간 동안 뭐 최저임금의 몇 프로를 깎겠다라고 한다면 꼭 사장님께 그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법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법이 99년도에 있어야 됐는데 제가 99년도에 아주 대형 한 그 극장에서 예. 근무를 할 때 6년 경력이 있는데도 수습이라고 3개월 동안 돈을 뗐다니까요. 아유. 그래서 그 90몇만 원을 받고 내가 석사가 참 6년 경력자가 너무나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이랬던 아직까지 기억하지 않습니까? 96만 5천 원 돈을. 자, 그럼 다음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사장님 죄송합니다. 아니 그 뭐 이게 죄송하다는 말이 아니야 지금 보니까. 너는 어찌 맨날 그러냐?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예, 그 아버지한테도 맞아본 적이 없는데 사장님 이렇게까지. 예, 그렇습니다. 실수하는 알바생한테 예, 훈계라고 하면서 네. 머리를 주워박았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아르바이트생 예. 대부분들이 이제 20대 초반의 젊은 학생들이고 그렇습니다. 또 요즘에 청소년들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사장님들이 훈계한다고 하면서 꿀밤을 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것은 엄연하게 교육 목적이라고 하지만 폭행에 해당되고요. 예.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가 어떠한 이유라도 뭐 사배고 발송이나 그 어떠한 이유라도 사업장에서 폭행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실제 하급식 판례에서 꿀밤을 때려가지고 예. 법정에 나와가지고 이거 교육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좋아서 이렇게 잘 챙겨주면서 살짝 꿀밤을 줬다, 때린 것이 아니라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뭐 이 부분은 뭐 재벌도 맥값으로 예, 걸려 들어갔으니까 누구한테나 다 적용이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손찌검만의 폭력이 아닙니다. 이 말폭력도 요즘에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사실은- 뭐 욕설을 한다든가 막 모욕적인 발언하는 거. 예, 폭력도 문제지만 말로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예. 많은데요. 또 말을 하는 장소 자체가 공개된 장소이고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까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공개된 장소에서 너 왜 이렇게 멍청하냐? 너 인마 아버지가 그 정도밖에 안 가르쳤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돼서 모욕죄가 성립될 수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또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라고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는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음식 손님이 남긴 거 막 강제로 알바생한테 먹인 거 이것도 역시 일종의 폭력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부당 노동행위 절대 해서는 예. 안 되는데요. 영세업체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사실은 이곳이 굉장히 뭐 TV에도 나왔던 굉장히 유명한 업체라고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되고요. 예. 아르바이트생이 안 된다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강요했다 그러면 강요죄로도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내일부터 오지 마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원래 모든 근로자는 해고를 하기 전에는 해고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정당한 예. 사유가 있어야 되고 해고를 하기 전에 30일 전에 미리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 미리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한 달치의 월급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다만 일용직 근로자로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근로를 하거나 하지 않았거나 예. 아니면 2개월 정도 뭐 단기간 근로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해고 예고의 제외 사유가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는 해고 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배달 늦으면 막 그 벌금 매기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건 뭐 어떻게? 이거는 정말 안 됩니다. 이거는 근로기준법에 어떠한 경우에도 없고요. 예. 뭐 벌금 늦은 뭐 30분, 10분 늦으면 뭐 1,000원, 5,000원 예, 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거를 사업주가 정했다 하더라도 예. 이것에 따를 의무가 없고요. 예. 혹시나 임금에서 공제하고 준다라고 한다면 이것 역시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서 모두 다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컵 깨거나 그래가지고 까는 거 이것도 안 되는 거죠. 네, 이것도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가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상식 중 하나인데요. 예. 내 과실로, 내 실수로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사업주가 이렇게 근로자를 사용해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실수라고 한다면 그거는 예. 사업주가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가 훨씬 더 교육을 잘하고 신경을 쓰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한 실수라든가 그냥 이제 일부러 한 게 아니고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실수를 해서 깨뜨렸다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이것을 손해배상해 줄 의무가 없다라는 예. 것이 우리 법원의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컵 깨트리다가 잘못해서 손을 다치거나 하면 오히려 산재보험 처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 이 알바들의 그 대책들에 대해서 한번 세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